김어준의 뉴스 공장. 노르가즘. 네. 이 제목 참 잘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예. 한 달여 가까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전하다가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의원실에서 연락이 안 오거든요. 나오실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예. 오늘은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습니까? 후원금이 너무 없다고 지금. 의원님은 잘 모르시는데, 네. 의원실에서는 지금 큰일 났다고. 아니, 근데, 의원님은 원래 후원금 잘 차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해마다 채우죠. 예. 아니, 얼마 전에 내가 어느 강연회 갔는데, 예. 그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후원금을 내고 싶은데, 예. 이제 저는 후원금이 다 찼을 거니까, 그럼 누구한테 내면 좋으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의원님은 다 찼을 거라고. 예년에 계속 차왔으니까. 예. 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실에 저희가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죠. 아니, 의원님이 어떻게 안 찼냐고. 보통 웬만한 의원들도 다 차가는데, 의원님이 안 찼냐고. 5천만 원밖에 안 찼대요. 3억까지인가요? 올해는 3억까지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누가 후원금 저한테 내겠다 그래서, SNS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박주민 의원 드리라고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것 때문에 며칠 안으로 며칠 만에 꽉 찼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안 찬 거야. 안 찬 정도가 아니라 5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또 올해 의원실 얘기로는 심상정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네. 글로 다 몰아줬는데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후회할 일이 아니죠. 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고. 예. 예, 벌써 10월인데. 예. 예, 맞아. 후원금이 부족하면은 차비가 없으면 휘발유 못 넣으면 이제 뉴스공장 나오기가 좀 쉽진 않겠네. 자, 10만 원을 후원하면 연말에 10만 원을 세액 공제 받는 거 아시죠? 예, 10만 원을 되돌려 받는 겁니다. 예. 계좌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의원실에 문의해 주시고. 하여튼 갑자기 뜬금없이 의원실에서 큰일 났습니다. 연락이 와서. 잠깐 광고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왜 알면서 묻습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이 지금, 근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뉴스공장이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예. 네. 모든 댓글이 이걸로 달리고 있어요, 요즘. 예. 제가 국정감사에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검찰총장한테. 다른 질이 다 하고 난 뒤에, 근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제가 질문을 예고했으니까, 검찰총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지검장도? 법사위는 아니지만? 예, 예. 증인으로 채택된 걸로 아는데. 그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 거기, 다른 위에 가서. 다른 상임위원회니까. 네, 가서 뭐, 구경 가서 하시면 안 돼요? 다스는 누구 거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예, 결국은 그 이전의 땅 문제, 그 이후에 BBK 주가 조작 문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40을 돌려받기 위한 어떤 직권 남용 문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연루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또 며칠 전에도 고발됐더라고요, 직권 남용으로. 그리고 대통령 임기 때는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네. 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예.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직권 남용이 있었다면 그때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대신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다. 예, 공소시효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검찰총장도 뭐 증거가 나오면은 제한 없이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수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겠죠. 예, 제가 며칠 전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물었는데 뭐라고 일단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법이라거나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제목이 6개가 넘어요.
진짜 이게 앞으로 나올 제목까지 합하면 한 다스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징역 5년. 최소 징역 5년. 예, 그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최대 무기징역.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가 5년이군요. 예, 그 범죄 지금 이제 혐의가 있는 그 제목 중에서 가장 그 처벌이 약한 게 5년이라는 뜻이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센 거 이제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거든요. 예. 여기 이제 적용이 되면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거죠. 국고 손실, 특히 자원외교에 국한해서 본다 하더라도 국고 손실의 신화적인 사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 최고죠. 예.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기만 한다면은 하여튼 이런 선거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은 탄핵이 과연 가능할까는 많이 언급이 됐지만 구속되고 재판받는 것까지는 사실은 그까지 진척되리라고는 생각 못하는 상상을 분들도 잘 못했죠. 많습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그 전직 대통령을 또 집어넣는다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은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어떤 그 명백한 지울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증거 그 증거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거는 누가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밭에서 고구마 캐듯이 밭을 갈다 보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 발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가 밀어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남태령 국에 거의 넘었어요, 이제. 좀 더 가면은 이제, 안양,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그게 있죠. 남태령 고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 남태령 고개를 넘었다고 하고. 실제, 지난번 이미 2008년에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7년이었나요? 특검이 있었는데, 당시 특검에 참여했던 이제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스 관련해서 대략 한 150억 원 가까운 비자금. 이거는 언론의 보도가 크게 안 됐죠. 그렇죠. 예. 특검이 그 비자금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매사 나오는 얘기지만. 비자금을 발견했고, 당시에 그 퇴임 후에 사저 마련을 위해서 갖고 있던 그 돈이 그 비자금으로 나왔다는 거를 한 단계만 더 수사하면은 그렇죠.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덮어버린 거죠. 덮어버렸다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얘기를 하고 또 그 팀에 있었던 검사가 이번에 이 배당이 됐어요. 다스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파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이미 자빠졌네요. 네, 저 스튜디오 뒤쪽에 있는 음악 장비가 하나 있는데 언론 탄압이죠. 요즘에 유송장이 곳곳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국회가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야당이 사랑하는 방송. 야당이 끊임없이 저희 방송을, 원래 국민들이 많이 들으면은 국회에서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KBS나 MBC가 그랬는데 요즘엔 잘 안 들으니까 가장 많이 듣는 방송으로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BS가 시사 방송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게 가장 큰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TBS 일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점이 많아요. 네. 시사 방송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 시사가 불법이죠. 그 시사의 내용에 불법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못하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문화된 거는 TBS 같은 경우는 상업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허가증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허가증에 금지된, 왜냐면은 허가증에 그 시사 보도를 못하게 아예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방송 허가를 낼 때. 저도 나가봤습니다만은 교통방송이 이 수도권 교통방송은 TBS잖아요. 지역에는 TVN이거든요. 저도 이 경남 TVN에 출연도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명문화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TVN은 보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는 극동방송 광주 FM이나 광주만
예, 광주만. 특정하게 여기는 보도가 금지된다고 허가증에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어기면은 불법이고요. 그럼 지금 여기 TBS는 없습니다. 상업 광고 안 하죠? 상업 방송 안 하죠.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광고만 허가증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불법이 아닌데 TBS 있는 분들은 이제 피감기관이다 보니 그걸 세게 주장을 못 하잖아요. 예. 저는 피감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 네, 근데 이제 그걸 TBS를 문제 삼는 건 저 때문인데 그냥 저를 욕하세요. 그냥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출연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출연 다들 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아니, 뭐 홍준표 대표도 여기 한번 출연하고. 아니, 지금 문제 삼는 분들이 예. 예, 출연 다들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예. 불법 방송에 출연하신 거죠. 주장에 의하면. 자, 하여튼 국회에서 뉴스 공장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하고 있고요. TBS 사장님은 고독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바 아닙니다, 저는. 뉴스 공장만 잘 되면 됩니다, 저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자신은 이제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상관 않겠다고. 예. 상관 않으시는 분의 그동안의 행태는 아니었어요, 사실. 예.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기진 않습니다만, 저는. 예. 예. 너무 고급한 어휘들이 사용해가지고.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무죄다, 이거. 그렇죠. 나를 정치적으로. 두 마디로 하면은 이제 최순실은 유죄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돼요. 예.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죠. 예,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유죄이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무죄다.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향후 재판부는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예. 재판은. 그 얘기는 이제 나는 무죄니까 너가 뭐라고 너는 아마 나를 유죄로 할 것 같은데 예. 나는 뭐 마음으로는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 밖에서 나를 지지하는 분들은 더욱 더 떠들어달라. 이런 얘기도 거기에 행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계속 있어달라. 이제 계속 있어달라. 예. 지금 국회에서도 그래서 단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한 분 단식하고 계시죠. 8일째인데 뉴스가 그렇게 보도가 안 돼서 좀 안타까워요. 예. 계속 중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그분을 인터뷰하러 가야 되겠네요. 쓰러지시기 전에. 해주실려나 모르겠네.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무작정. 전파의 남용 아닙니까? 반성하겠습니다. 예. 네. 반성하도록 하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지금 통합으로 막 달려가는 속도가 주춤해질까요? 가긴 가겠죠. 가긴 갈 것 같아요. 약간의 영향은 있는데, 네. 뭐, 날이 흐리고 비가 좀 오는 정도이지, 가긴 가겠죠.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을 바랄 테고요. 12명이 돼야지 계속 얘기해왔지만 본인들의 뜻대로 정부가 하는 거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모조리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2명 이상을 바랄 것 같은데 바른정당에서 그렇게 두 자릿수가 갈 수 있을까요? 한 번에 가진 못할 겁니다. 한 번에 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 번에는 작으면 5명, 많으면 9명. 네. 그 사이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차가 시간대마다 기차가 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가거나 또는 명분이 더 좀 만들어지면 가거나 이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두 자릿수 되지 않더라도 대여섯 명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바른정당이 버티지 못할 거라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셔서. 많이 안 오면 안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조금만 와더라도 한두 명이 아니라 예. 한두 명은 모르겠지만 대여섯 명 이상 오면 흔들리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초반에 빨리 그 대여섯 명 이상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예. 그렇죠. 지금 그런 거 말고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김무성 전 대표는
가장 심하게 당시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앞장서 있는 것 같아요. 되돌아가는 길에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엔 백기투항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네. 제가 가장 앞장서 있죠. 예. 분위기를 잡아서 끌고 나가려고. 네. 예. 그러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비행기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몇 달 전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원들 네. 특히 이제 그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네. 전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아우성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뭐 나올 때부터 알았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이제 박근혜 그 친박 세력을 갖다가 청산하자. 네. 그래야만 산다 정도의 문제의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도가 출당이 된다면은 그럼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자체가 영남 지역에서의 그 최대 여전한 기득권이거든요. 기득권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보수 철학으로다가 좀 혁신된 그런 어떤 노선으로다가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기존의 그 기득권에 기대어서 예. 정말 정치 생명을 또 연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하나 이외에는 다른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제 여겨지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김무성 전 대표가 나온 것은 유승민 대표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걸로 추정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힘. 이 두 힘의 조합으로 본인이 이제, 대권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내각제에서 총리가 되겠다. 이런 구상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코가 석자고, 예, 반기문 전 총장은 이제 정치적으로 아웃되다 보니까 본인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사실은 지난 1월 상황을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살아있었던 이 목표, 예. 개념이 뭔가 하면 제3지대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는 신기루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제 예. 확인됐지만 그 제3지대에서 이러저러한 그냥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제3지대로 모이자고. 네. 반기문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게 예. 김무성 전 대표 생각이었던 거고. 그리고 안 되면은 뭐 그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반기문 중심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중심으로. 예. 자기가 그래도 그 출마하려고 선언까지 해놓고 출마 안 한 분들이 몇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반기문 안 되면 그 다음 대안은 자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을 개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원 집정제 정도로 해가지고 권력을 갖다 공유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 제3지대가 결국에는 팔이 끈끈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달라붙은 사람은 다 이제 현실에서 이제 무력화되는. 예. 김종인 전 대표도 이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론되다가.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댔던 구상들 혹은 기댔던 인물들 세력이 다 날아가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역량의 한계도 이제 자각한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다시 살아날까요? 본인의 힘이. 자유한국당이 과연 다시 살아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 구명정인 줄 알고 올라탔는데 그게 보니까 난파선이고 이제 배에 구멍이 나 있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이 되긴 되겠죠? 예, 그거는 뭐 거의 지금은 그래서 이제 출당까지 뭐 험악하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혹시 나가실 수는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죠. 본인이 혹시 나갈 수는 없을까요? 다소 공손하게, 예. 그렇게 물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그런 생각 없다. 나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좀, 부드럽지 않겠지만 그래도 출당을 해버릴 것 같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정당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오지 못할 명분 자체가 너무 없어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큰일이다 만든 다음에 출당시킨 다음에 이제 자, 했으니 와라 이렇게 만들려고 하겠죠? 예, 출당을 스스로 나가는 것보다 출당하는 게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뭔가 이렇게 청산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면이, 예. 뭐 바람 불어가지고 휴지가 날아가는 것보다는 손으로 집어가지고 휴지통에 넣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청소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뭔가. 청소한 것 같잖아요. 청소한 것 같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자, 그렇게 바른정당 내부의 분들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이렇게 분당 수준으로, 탈당이 되고 나면, 그러면 바른정당 남은 분들하고, 소위 자강파하고, 국민의당의 안철수계하고 어떻게든 연대나 결합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는 제발 그래 달라고 하는 바람인 것 같던데. 국민의당이 혹시라도 다수가 민정을 할까?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른바 자강파. 예, 바른정당. 바른정당 내 자강파들은 다시 또 분석해 보면은 친국민의당. 예. 그 국민의당과의 뭔가의 어떤 관계 모색으로 적극적으로는 통합, 소극적으로는 어떤 공동 교섭단체 구성. 예. 이런 방식으로다가 활로를 개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지켜보자. 예.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지금은 아니다. 예,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남는다고 일부가 간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당과 어떤 관계를 모색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삭줍기를 하려고 예? 당연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특히 국민의당의 이제 주류들 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 선거를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고 모든 걸 지금 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기 안철수 때문에 대표 중심으로. 예. 결국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의 지지까지 받는 범보수연합의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진해지지 않을까. 안철수 예. 대표가 그런 점에서 이 바른정당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바른정당하고 어떤 관계를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사이에 다리를 놓을까 말까 하고 있지만 다리를 놓았는데 가보니까 그 바른정당이 또 자유한국당하고 다리가 이미 있더라. 이게 지금 하나의 섬과 섬을 잇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이어질 때 또 다른 섬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결국에 어찌 보면 바른정당이라는 게 자유한국당하고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간 어떤 교두보로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냐.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을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20명 혹은 이제 떠나고 남은 열 몇 명 이 중에서라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으로 원래는 이게 육지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다에 섬이 된 그런 땅이라는 거죠. 바른정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보수 지지 세력도 끌어서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바른정당의 소용,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중간지대로서. 네. 그 중간에 우리가 바른정당 끌어가는 거 보면 우리는 보수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안철수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보수로 전향했다가 아니고 보수도 나를 지지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의당의 국감 전략은요? 저희들은 촛불 국감입니다. 촛불 국감. 예, 저희들은 우리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을 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적폐라거나 또는 잘못된 정책 노선 등을 이제 시정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팽배했던 것이고 그걸 관철하는 그런 국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의당에서 이것은 히트 상품이 될 것이야 하고 숨기고 있는 비장의 무기 있습니까? 네, 원래 그런 건 미리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야라도 어떻게 해요? 어느 상임위에서 나올지. 예, 지금 국방이라거나 또는 우리 심상정 의원이 활약하고 있는 정무위원회라거나 또는 이정미 의원이 활약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다 있어요. 예, 다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법사위. 예. 대표님이 활약하고 계신.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 봅니다. 이제 국감이 아주 초반기 3분의 1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근데 국민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길 만한 사안이 터진 게 없어요. 보통 국감에서 이 정도 되면 한두 건은 터지는데 아직은 안 터지나요? 예, 이번 지금 국감이 묘한 것이 대개 보면은 이제 여당이 수비하고 야당이 공격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과거 정권의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수비하는. 맞습니다. 저희들은 야당이지만 또 이 공격 대열에 서 있는 거죠, 같이. 맞습니다.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수비한다. 여기서 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주로. 예. 네, 수비한다. 맞는 이야기네요. 특이한 국감입니다. 자, 국감 전략을 약 30초 가량 들어봤고요. 시간 벌써 다 가버렸네요. 예, 항상 시간은 짧습니다. 노회찬 대표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한방, 이거 언제 나옵니까? 예, 기다려 보십시오. 예, 조만간 곧 나옵니까? 예, 대검찰청. 예. 에서 터뜨리겠습니다. 다선은 누구 겁니까? 다선은 누구 겁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 최강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려진 걸로 해달라고 원정훈 씨가 맨날 부탁해가지고 맨날 문자가 아침부터 오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저 이그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압니다. 저도. 네. 재밌는 상이죠. 이그노벨상은 이그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는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예. 이그노블. 예, 이그노블인데 이제 노블 L-E를 뒤집어가지고. 말장난을 한 거죠. 그렇죠. 노벨에서 L-E를 뒤집으면 노블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그노블. 예. 네.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인 거죠. 패러디죠. 네. 네. 근데 재밌는 상이고 이게 이제 나름 권위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미 27년의 권위를 자랑하고 이 바닥에서는 이제 과학자들도 실제로 많이 참여해서 시상 및 수상을 하는 그런 행사가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별걸 다 연구했어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보통 이제 노벨상 발표 한 1, 2주 전에 미리 김 빼는 거죠. 김 빼고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조건, 그러니까 수상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느냐. 할 수도 없거나 해서도 안 되는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이게 공식적인 이제 자기네들의 모토입니다. 게다가 상도 여러 개 분야에서 줘요. 10개 분야에서 수상을 지금 하고 이게 있죠. 한 사람한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나름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에서는 웃겨야 되고 그러면서도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좋다. 네, 그렇죠. 네. 뭔가 한 번 웃고 의미까지 있으면 좋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27년째 주고 있는데 이그노벨상 위원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모여서 회의 같은 걸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서로 자기를 추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인데 일설에 따르면은 여기 이제 뭐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노벨상. 네. 그리고 과학자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고 이런 다음에 일설에 따르면은 최종 선정은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본대요.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뭐 제일 웃기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선정을 한다는 얘기가 상을 있고. 만든 사람도 가공인물이에요. 네. 무슨 이그나시우스 노벨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알프레드 노벨 진짜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의 친척이긴 합니다만은 이분의 유산으로 이 상을 창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하지만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가공인물이에요. 네, 유산도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매년 수상자를 선정을 하죠. 이렇게. 근데 올해 이제 수상이 이루어진 거죠, 또. 올해 누가 받았습니까? 올해 이제 10개 받았지만 재밌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에 기억나는 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 상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물리학상이 무척 흥미로운데
고양이가 고체임과 동시에 액체라는 주장을 펼친 프랑스 연구가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의 재미있는 점은 항상 논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몇 마디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정말 네. 과학적인 고증을 한 것처럼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중요한 거죠. 그런 데만 상을 주는 건데, 고양이 키워본 분들은 고양이가 고체와 동시에 액체라는 부분에 좀 수긍이 가잖아요. 그 몸의 부드러움이라던가 컵에 쏙 그렇게 들어간다. 따지면 사람도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죠. 컵만 키우면. 예. 그러니까 이분의 훌륭한 점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어린 고양이가 나이 든 고양이보다 더 이제 더 액체스럽다는 부분을 나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점이고. 얼마의 컵까지 들어갈 수 있냐. 네, 그런 뭐 공식 거. 같은 걸 만들어냈다는 점이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관절이 얼마까지 꺾인다든가. 이 정도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학상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즈 냄새를 역겨워하는지를 fMRI를 이용해서 연구를 뇌사진을 찍으면서 이거 실제로 한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돈도 들었겠네요. 네, 돈도 들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영광스럽게도 한국인 수상자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유체 역학상을 받으셨는데 네. 커피잔을 이제 들고 가잖아요, 머그잔을. 네. 그 컵 안에 커피 흔들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쓴 논문이 지금 이제 밝혀져서 수상이 된 지금 이제 대학원생인데 네. 그런 영광스러운 영어로 번역을 나중에 했나 보죠. 예, 뭐 그런가 보죠. 네. 이제 커피잔의 윗부분을 잡고 걸으면 진동수가 낮아져 커피가 넘치지 않는다든가 네. 원통형 보통 잔보다 와인잔에 커피를 넣고 다니면 잘 안 넘친다는 등의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와인잔 형태가 원통형보다 네네. 낫다. 그렇죠. 이걸로 이제 올해 이제 영광의 수상을 하셨고 또 가서 이제 시상식에도 참여를 했죠, 이분은. 대한민국 한지원 씨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포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에서 쓸데없이 이런 걸 예, 연구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걸 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계신데 고등학교 때 연구로 수상을 연구를 한 거를 미국에 가서 유학하다가 그걸 번역해서 낸다 보군요. 본인이 추천하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들어요. 가능성이 가장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그노벨상이 27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 정말 역대급 상작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건데 작년에 한 것 중에 팔다리에 가짜 염소다리를 장착하고 네 다리로 걸어서 알프스 초원에 가서 염소들 사이에서 3일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연구를 한다고 한 거죠. 이분이 작년에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시상식에 이러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래요, 목적이? 염소의 생태 이런 것들 연구하겠다는 건데 이래가지고 또 논문을 내셨고 네. 3일이라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러니까요. 예, 한 3개월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굉장히 괴짜적인 염소들이 그래서 자기를 염소로 봐줬답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팔다리 얼굴하고 몸에서 팔다리도 붙이고 여러 가지로 분장을 하고 뭐 냄새도 나게 하고 좀 나름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을 받으셨고 큰 염소로 생각했나 보죠. 네. 그다음에 근데 그거는 상을 줄만해요. 왜냐면은 그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예를 들어서 동물 연구하면 행태를 네. 예? 동물 행동을 연구하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있어보는 게 그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또 흔하지 않다 보니까 염소가 이제 그 벼랑에 사는 염소라든가 그런 염소들이 있는데 생명을 걸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보면 에펠탑이 작아 보인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 심리학과 교수가 낸 논문이었고요. 이런 게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파리 쪽 가실 분들은. 그런데 이분 이런 주장하는 분들은 자기 나름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요. 예. 그럼요. 예. 논문이 나온 거니까요. 근데 그리고 논문을 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한 줄로 말한 게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보고 그럴듯하다고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내는 사람들이 이제 박사학위자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심심한 거죠. 심심한 거.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6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왼손 손가락만 관절을 꺾음으로써 손가락 꺾기가 관절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 미국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위대한 점은 60년 동안 오른손 손가락 관절은 절대로 꺾지 않아서 대조군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절이 큰 차이가 전혀 안 난다라는 거를 아무리 꺾어도. 양쪽 관절 사이에 크기가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얘기는 아마 관절염만 연구하였다. 예, 관절염만 60년 동안 이제 살신 성인의 어떤 그런 임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1만 5천 년 전에 고대인이 그린 그 메리어리스 동굴 벽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낙설하면서 지우고 거기다 그래비티를 그린 프랑스의 보이스카우트 단체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이분들 고고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고고학상. 15,000년 전에 네, 그거 그림을 지우고 그래비티를 이렇게 그렸어요. 15,000년 후에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잡혀갔을 것 같은데. 아마 사법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형사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문화재를 파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그 노벨상을 받고 또 노벨상을 받은 분. 네. 정말로 존재한다는 건데. 물리학자 안드레 가임이거든요. 네. 이분이 2000년에 이그 노벨상 받은 거는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 부양 실험이었어요.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말만 들어도 이 상을 받을 만하죠.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부양. 예. 근데 10년 후에 스카치 테이프로, 그러니까 흑연에서 우리가 그래피라고 하는 그 탄소 섬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탄소 분자 한 60개 정도 결합되는 거거든요. 원자가. 요거를 하나씩 벗겨내는 게 흑연 같은 데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 다 실패했는데 이분이 하신 건 뭐냐면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개털 뜯어내듯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뗐더니 이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분자가. 그래서 너무나 쉽고 엉뚱한 방법으로 이걸 실제로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진짜 노벨상을. 그러니까 발상이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 소위 하던 대로 해서 안 된 거를 이뤄낸 거죠. 원래 과학이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학은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 과학도들이 최근에 그 과학 그 수학 방식이 잘못된 것이 따지고 보면 과학은 상상의 영역이에요. 네. 입증되기 전까지는 상상력의 영역이고 추론의 영역이고 괴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거 수학자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이제 경직되기 쉬운데 사실 이그 노벨상이 그런 걸 좀 자극하자는 그런 의미도 원래 있고요. 네. 역대 사실 한국 수상자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한지원 씨까지 4명이 있어요, 사실은. 4명이요? 그 중에 이제 1999년에는 향기나는 양복을 개발한 코오롱의 모 선생님이 받으셨는데 향기나는 양복. 네. 이분은 이제 길게 수상 소감을 직접 가셔서 수상 소감 말씀하시다가 지루하다고 이제 중간에 꺼지라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경제학상을 통일교의 고 문선명 교주께서 받으셨는데 왜요? 대규모 결혼식을 성사시켜서 경제적인 어떤 그 절약을 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결혼 비용을 네. 세계적 규모로 그렇습니다. 절약한 2011년에 수학상은 우리의 1992년에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다미선교회라는 곳에 이장님 목사님이 휴거가 된다고 해서 뭐 사진 뭐 TV가 생중계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랬었죠. 네. 이분이 2011년에 뒤늦게 수학상을 받으십니다. 왜요? 수학적 추정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세상에 일깨워준 공로입니다. 이 수상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이상한 짓들은 곳곳에서 하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뇌를 이렇게 가끔씩 쉬게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차단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수상 영역을 정해서 수상하는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엔. 네. 그리고 이 상은 지금 굉장히 커져가지고 1,200명이 관중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93년부터 미국 공영 라디오에서 북미 전역에 중계를 하고 95년부터는 인터넷 생중계까지 하고 있어요. 상은 뭡니까? 상은 보통 안 주는데 모든 게 자비 부담이지만 한 번씩 2013년에 10조 달러를 준 적이 있습니다. 뭘로요? 짐바브웨 달러인데요. 짐바브웨 달러. 당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4달러였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1나노미터로 자는 황금 벽돌을 준 적도 있는데 1나노미터 황금 벽돌. 예, 물론 검증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지. 언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있는 예. 그런 상태에서 덮어버린 거죠. 덮어버렸다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얘기를 하고 또 그 팀에 있었던 검사가 이번에 이 배당이 됐어요. 이 다스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파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이미 뭐 자빠졌네요. 네, 저 스튜디오 뒤쪽에 있는 음악 장비가 하나 있는데 언론 탄압이죠.
요즘에 뭐 뉴스공장이 예, 곳곳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국회가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야당이 사랑하는 방송. 야당이 끊임없이 저희 방송을, 원래 국민들이 많이 거론해 들으면은, 주시고, 예. 국민들이 많이 들으면은 국회에서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KBS나 MBC가 그랬는데 요즘엔 잘 안 들으니까 가장 많이 듣는 방송으로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BS가 시사 방송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게 가장 큰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TBS 일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점이 많아요. 네. 시사 방송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 시사가 불법이죠. 그 시사의 내용에 불법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못하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문화된 거는 예. TBS 같은 경우는 상업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허가증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예. 허가증에 금지된, 왜냐면은 허가증에 그 시사 보도를 못하게 아예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방송 허가를 낼 때. 예, 저도 나가봤습니다만은 예. 교통방송이 이 수도권 교통방송은 TBS잖아요. 예. 지역에는 TVN이거든요. 네네. 저도 뭐 이 경남 TVN에 출연도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명문화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TV에는 보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또는 뭐 극동방송 광주 FM이나 광주만, 예, 광주만 특정하게 여기는 보도가 금지된다고 허가증에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어기면은 불법이고요. 그럼 지금 여기 TBS는 없습니다. 그게. 상업 광고 안 하죠. 상업 방송 안 하죠.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광고만 허가증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불법이 아닌데 TBS 있는 분들은 이제 피감기관이다 보니 그걸 세게 주장을 못 하잖아요. 예. 저는 피감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 네. 근데 이제 그걸 TBS를 문제 삼는 건 저 때문인데 그냥 저를 최소가 5년이군요. 예, 그 범죄 지금 이제 혐의가 있는 그 제목 중에서 가장 그 처벌이 약한 게 5년이라는 뜻이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센 거 이제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거든요. 네. 여기 이제 적용이 되면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거죠. 국고손실, 특히 자원외교에 국한해서 본다 하더라도 국고손실의 신화적인 사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 최고죠. 예. 예.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되기만 한다면은 하여튼 이런 선거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은 탄핵이 과연 가능할까? 는 네. 많이 언급이 됐지만 구속되고 재판받는 것까지는 사실은 그까지 진척되리라고는 생각 못한 상상을 분들도 잘 못했죠. 많습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예. 그 전직 대통령을 또 집어넣는다는 게 가능할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은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어떤 그 명백한 지울 수 없는 예. 없앨 수 없는 증거 그 증거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거는 누가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밭에서 고구마 캐듯이 밭을 갈다 보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 발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가 밀어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남태령국에 거의 넘었어요, 이제. 좀 더 가면은 이제, 예, 안양,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그게 있죠. 예. 남태령 고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 남태령 고개를 넘었다고 하고. 실제, 지난번 이미 2008년에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7년이었나요? 특검이 있었는데, 당시 특검에 참여했던 이제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스 관련해서 대략 한 150억 원 가까운 비자금. 이거는 언론의 보도가 크게 안 됐죠. 그렇죠. 예. 특검이 그 비자금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매사 나오는 얘기지만. 비자금을 발견했고, 당시에 그 퇴임 후에 사저 마련을 위해서 예. 갖고 있던 그 돈이 그 비자금으로 나왔다는 거를 한 단계만 더 수사하면은 그렇죠. 이제 확인될 수 김어준의 뉴스 공장. 노르가즘. 네.
이 제목 참 잘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예. 한 달여 가까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전하다가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의원실에서 연락이 안 오거든요. 나오실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예. 오늘은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습니다. 후원금이 너무 없다고 지금. 의원님은 잘 모르시는데, 네. 의원실에서는 지금 큰일 났다고. 아니, 근데, 의원님은 원래 후원금 잘 차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해마다 채우죠. 예. 아니, 얼마 전에 내가 어느 강연회에 갔는데, 예. 그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후원금을 내고 싶은데, 예. 이제 저는 후원금이 다 찼을 거니까, 그럼 누구한테 내면 좋으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의원님은 다 찼을 거라고. 예년에 계속 차왔으니까. 예. 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실에 저희가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죠. 아니, 의원님이 어떻게 안 찼냐고. 보통 웬만한 의원들도 다 차가는데, 의원님이 안 찼냐고. 5천만 원밖에 안 찼대요. 3억까지인가요? 올해는 3억까지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누가 후원금 저한테 내겠다 그래서, SNS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박주민 의원 드리라고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것 때문에 며칠 안으로 며칠 만에 꽉 찼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안 찬 거야. 안 찬 정도가 아니라 5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또 올해 의원실 얘기로는 심상정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네. 글로 다 몰아줬는데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후회할 일이 아니죠. 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고. 예. 예, 벌써 10월인데. 예. 예, 하여튼 후원금이 부족하면은 차비가 없으면 휘발유 못 넣으면 이제 뉴스공장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겠네. 자, 10만 원을 후원하면 연말에 10만 원을 세액 공제 받는 거 아시죠? 예, 10만 원을 되돌려 받는 겁니다. 예. 계좌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의원실에 문의해 주시고. 하여튼 갑자기 뜬금없이 의원실에서 큰일 났습니다. 연락이 와서. 잠깐 광고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왜 알면서 묻습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이 지금, 근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뉴스공장이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예. 네. 모든 댓글이 이걸로 달리고 있어요, 요즘. 예. 제가 국정감사에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검찰총장한테. 다른 질이 다 하고 난 뒤에, 근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제가 질문을 예고했으니까, 검찰총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도 징계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지검장도? 법사위는 아니지만? 예, 예. 증인으로 채택된 걸로 아는데. 그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 거기, 다른 위에 가서. 다른 상임위원회니까. 네, 가서 구경 가서 하시면 안 돼요? 다스는 누구 거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예, 결국은 그 이전의 땅 문제, 그 이후에 BBK 주가 조작 문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40을 돌려받기 위한 어떤 직권남용 문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연루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또 며칠 전에도 고발됐더라고요, 직권남용으로. 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때는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네. 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예.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직권남용이 있었다면 그때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대신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예, 공소시효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검찰총장도 증거가 나오면은 제한 없이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수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겠죠. 예, 제가 며칠 전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물었는데. 뭐라고 일단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법이라거나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제목이 6개가 넘어요. 진짜 이게 앞으로 나올 제목까지 합하면 한 다스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징역 5년. 최소 징역 5년. 예, 그리고 최대 무기징역. 최대 무기징역. 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하세요. 그냥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출연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출연 다들 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아니, 뭐, 홍준표 대표도 이게 한번 출연하고. 아니, 지금 문제 삼는 분들이, 예. 예, 출연 다들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예. 불법 방송에 출연하신 거죠. 주장에 의하면. 자, 하여튼, 국회에서, 뉴스 공장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하고 있고요. TBS 사장님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 바 아닙니다, 저는. 뉴스 공장만 잘 되면 됩니다, 저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자신은 이제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상관 않겠다고. 예. 상관 않으시는 분의 그동안의 행태는 아니었어요, 사실. 예.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기진 않습니다만, 저는. 예. 네. 너무 고급한 어휘들이 사용해가지고.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무죄다, 이거. 그렇죠. 나를 정치적으로. 두 마디로 하면은 이제 최순실은 유죄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돼요.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죠. 예,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유죄이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무죄다.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향후 재판부는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예. 재판은. 여기는 이제 나는 무죄니까 너가 뭐라고 너는 아마 나를 유죄로 할 것 같은데 예. 나는 뭐 마음으로는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 밖에서 나를 지지하는 분들은 더욱더 떠들어달라. 이런 얘기도 거기에 행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계속 있어달라. 계속 있어달라. 예. 지금 국회에서도 그래서 단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한 분 단식하고 계시죠. 8일째인데 뉴스가 그렇게 보도가 안 돼서 좀 안타까워요. 예. 계속 중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그분을 인터뷰하러 가야 되겠네요. 쓰러지시기 전에. 해주실려나 모르겠는데.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무작정. 전파의 남용 아닙니까? 반성하겠습니다. 예. 네. 반성하도록 하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